올해 예산에 약 2배 이상 편성을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를 올해 작년에 했- 20억 예산 책정했는데 그 다 못 쓰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올해 두 배면 얼마입니까? 지금 해양 방사능 측정에 대해서 93억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이 기기를 구입하는 그 지자체의 매칭 예산이 93억이란 말씀입니까? 아니죠. 다른 걸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점조사 그럼 이 기기 확대라든지 줄어든 건 맞는데 왜 딴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이 기기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당장 그 기계에 수산물이 대해서 들어왔을 때 그 수산물 확인해서 방사능 측정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없으면 그걸 마련하셔야 되죠. 지금도 그 위 공판장에 마련돼 있습니까? 위공판장에 마련돼 있지 않죠. 지금 검사 기관과 민간 기관 지자체 보유한 그 감마 베타 핵종 검사기로 활용해서 제대로 대책 마련하십시오. 비판장 이렇게 유통 말씀하시기 전에 때문에 검사 윤석열 정부의 그렇게 총체적 최선을 무능이 다하고 드러나는 있습니다. 겁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진입니다. 오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단이 국민의힘에 끝장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그래서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우리 아까 총리께서도 토론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미 국회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바나나랑 커피는 왜 자꾸 얘기하시는지 이제는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칼륨 40은 체내에 피폭되거나 축적되지 않고 다 배출되지 않습니까? 칼륨 40이 걱정이 아니죠. 삼중수소는 체내에 축적되고 또 피폭되고 또 세포 분열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에도 이상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바나나 커피는 더 이상 안 하셔야지 계속 그런 얘기 하시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유치하구나. 아직도 수준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예. 해수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대비해서 전국의 생산 유통 단계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를 위해서 위 공판장 방사능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오염수 해양 투기 이 방류를 막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방류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과학적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취지하에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2022년도에 10대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도입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실집행액이 0원입니다. PPT 보시면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던 올해 더욱 적극적으로 장비를 도입해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2022년도에 넘어온 2월 예산으로 올해 5대만 도입했고 또 2023년도 예산으로는 1대만 도입을 했습니다. 2년간 총 구입 계획이 20대였었는데 이 중에 6대밖에 구입을 못했어요. 네, 30%밖에 안 됩니다. 방사선 측정 장비는 제대로 도입이 안 됐는데 오염수 방류는 윤석열 정부의 동조하에 올해 8월 24일 진행됐습니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 섭취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입니까? 예, 먼저 저 방사능 측정기 도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 이제 수협이나 이런 쪽으로 도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걸 이제 지자체로 돌리다 보니까 뭐 지자체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다 손서진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럼 현재 저도 6대가 그렇게 도입이 보고는 돼서 받았습니다만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예산을 지금 잘 쓰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네. 다음 PPT를 좀 보시면 대통령실이 수산물을 구내식당 주 메뉴로 제공하겠답니다. 반면에 학교 급식에서는 해산물을 빼달라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교육청에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오염수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걱정이 많으세요.
처리순위, 오염순위 이런 용어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그런 수준은 국민들께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도 안 돼 있고 있는 사업도 이런 부진한 상황. 장관님, 이 방사능 장비가 더 빠르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빨리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집행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사유를 방금 수협이 하기 어려워서 지자체와 매칭하다 보니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 해수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려해서 이 관련 장비를 사들이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이 장비 도입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이 방류하겠다라고 작년부터 언급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요 증가도 예측하지 못해서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PPT 보시면 이 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수산물 위 공판장이 약 220개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위 공판장에 휴대용 측정기가 있지만 이것 가지고서는 정밀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렇죠? 걱정하지 네.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지금 사업으로 구매하는 장비가 더 많이 보급되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내년 예산 충분히 세우셨습니까? 예, 충분히 세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알프스 처리 시설 이게 고장도 자주 나고 검증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을 국민들이 알고 계셔서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이 수산물이 직접 거래되는 위 공판장 방사능 측정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해야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 예산을 왜 6억으로 줄였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홍보 대사 자처하시면서 대통령실 예산 펑펑 쓰시면서 어떻게 이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까? 무슨 예산을 줄였다는 정부가 말씀? 후쿠시마 문제에 있어서 도대체 제대로 대응하는 게 무엇입니까? 대통령실이고 해양수산부고 환경부고 이런 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제대로 미리미리 대응하지 못하면 이게 방류에 결사 반대라도 하셔야 되는데 예산 6억 편성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무슨 예산을 6억 편성했다는 말씀인지 잘 24년 모르겠습니다. 예산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서 6억 편성한 거 아니에요?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방사능 기기에 대한 네. 예산 말씀이시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했는지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더 줄어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과학적 검증 좋아하시니까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사능 측정기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겠죠. 방사능 측정과 관련돼서는 올해 예산에 약 2배 이상 편성을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를 올해 안 했- 작년에 20억 예산 책정했는데 그 다 못 쓰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올해 두 배면 얼마입니까? 지금 해양 방사능 측정에 대해서 93억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내년이 이 기기를 구입하는 그 지자체의 매칭 예산이 93억이란 말씀입니까? 아니죠. 지금 다른 걸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점 조사 그럼 이 기기 확대라든지 줄어든 건 맞는데 왜 딴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이 기기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당장 그 기계에 수산물이 대해서 들어왔을 때 그 확인해서 수산물 방사능 측정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없으면 그걸 마련하셔야 되죠. 지금도 그 위 공판장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위공판장에 마련돼 있지 않죠. 지금 검사 기관과 민간 기관 지자체 보유한 그 감마 베타 핵종 검사기로 활용해서 제대로 대책 마련하십시오. 위판장 이렇게 유통 말씀하시기 전에 때문에 검사 궤도로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그렇게 최선을 무능이 다하고 드러나는 있습니다. 겁니다. 예산 축소한 거 맞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제가 묻지 않는 걸 지금 말씀에 질문 답을 하고 계세요.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부의 문제를 가지시고 지금 질의를 자, 하시니까 기기 예산은 그 부분에 줄어든 거 대해서 분명한 것 말씀드리도록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기기 예산이 줄어들어서 다른 예산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자, 한덕수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사회적 경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그 약자들이 참여하고 또 그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하나의 그런 뭐 조직체라 할까요? 그런 거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OECD가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 활동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성원과 공익을 위하는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수익 배분에 있어서 사람과 노동 중시 이렇게 4개의 원칙을 따르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총리님 PPT 봐주시고요. 저 백이 어떤 백인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런 사회적 경제를 운영하는 그러한 그 기업이나 개인의 그런 그 조직에서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면 협동조합. 맞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순방길에 들었던 백입니다. 이 제품이 2019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시작해서 2021년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업체의 제품입니다. 이 사진 효과로 사회적 기업이자 소셜 벤처인 해당 업체가 열흘간 매출이 지난해 전체 매출을 상회했고 또 회사 홈페이지 회원수가 300명에서 1,400명, 5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기업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그 투명성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보조금들이 이쪽에 네, 갔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표를 좀 봐주시고요. 많이 거기 좀 보시면은 2020년 기준입니다. 기업 수는 24,983개, 종사자 수는 거의 15만 명에 달하고요. 또 2007년도에 이게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후에 15년간 정부와 또 사회적 경제인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매출액을 봤을 때 2020년 한국의 GDP 약 1941조 대비해서는 0.5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10%고요. 이탈리아는 15%, 네덜란드나 벨기에는 15.9%가 되는데 거기에 대비했을 때는 매우 초라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좀 초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저런 사회적 경제적 기업이 얼마나 투명하게 자생력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총리님 말씀대로 그 그게 부분이 지자체나 중요합니다. 어디 중앙정부의 그 부분도 보조금에 중요한데요. 의존하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네, 플러스와 마이너스 효과를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그 2023년 4월 18일 유엔이 사회 연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회원국들의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지원을 장려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실제로 저런 기업들이 운영되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들어가 보면 이건 좀 페어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네, 그때 그 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 연대 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비롯한 3개의 의결안건 5개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제사회도 그렇고 대통령 부인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수의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축소시키는 것은 결코 옳은 방안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총리님, 좀 강화할 만한 어떤 방안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비전과 좋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 가끔 보면 그 운영 상황에 따라서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경계해 가면서 최대한 이런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좀 그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쏟아 퍼붓는 거 하나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듯한 답변으로 들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원점 재검토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로나 창업, 교육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각종 지원 사업도 모두 폐지 또는 대폭 삭감이 된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PPT를 한번 봐주시고요. 총리께서 직접 이 문제를 저는 다시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점검하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그 목적이나 이런 취지는 좋기 때문에 거기에 일종의 하나의 기득권적 요소가 들어가 가지고 전체를 망쳐버리는 이런 쪽으로는 설계가 되지 않도록 아주 치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적 경제는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회적 기업 제품 백 들고 친환경,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정작 관련 사업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즉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서 종사하는 국민들이 옳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신변 보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살해 위협을 받았을 때 경찰 인력이 보통 몇 명 투입됩니까? 인력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폴케어라는 시스템의 신변보호 대상자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혹시 잼버리 때 김현숙 장관은 당시 폴케어에 등재가 되어 있는 신변보호 대상자였습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그렇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 네. 잼버리 야영장 현장에서 주무셨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현장이 위험하다고 느꼈습니까? 뭐 크게 위험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했을 때 텐트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속수무책으로 신변에 위협이 생길 만큼 야영장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고 느끼셨습니까? 그 공간에 약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북적거리기는 하고 그랬는데요. 뭐 안전성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님. 장관님 야영지에서 17km가 넘게 떨어진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생활관에서 혼자 주무셨습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께서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지원할 테니 김 장관은 마지막 참가자가 안전하게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총책임자로서 현장에 머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 이렇게 지시했음에도 이 지시에 불이행하고 현장에 머물지 않으셨죠? 총리님 당부사항을 어길 만큼 신변 보호 필요성이 심각했습니까? 저는 현장에 머물렀고요.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대원들과 함께 수경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님. 저는 이게 일반적으로 그 행사에 참석한 VIP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넘어서는 영역이라고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흉악 범죄가 늘어난 때 여가부 장관에게 강력계 형상 6명이 24시간 붙어서 밀착 보호할 그럴 행정력이 있으면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상황을 의원님께서는 아시고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당시 8월 4일 날은 서현역 사건이 있었던 다금 2일이었고요. 그때 그 살인 예고글이 하루에도 막 100건 이상씩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당시 여가부 장관에 대한 살인 예고글이 SNS에 올라왔고 그거를 저희가 신고를 받고 공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통보를 해주고 당시 상황상 이 정도의 신변 보호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변 보호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가부 장관께서 현장을 지키셨다라면은 저는 그런 신변 보호도 좀 함께 받은 것이 좀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근데 야영장에서 17.2km 떨어진 반짝반짝한 숙소에서 혼자 편히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지키겠다 해도 손살을 치시며 차라리 거절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게 특혜를 누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김현숙 장관께서는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원들과 함께 수경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 상식에서 봤을 때 여가부 장관께서 응당 받을 수 있는 대우라고 이렇게 국민들은 보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숙박비 논란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정산중이라고 기자들에게 답변을 하셨던데 그 화면을 좀 봐주시고요. 제가 국립공원관리공단 그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후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후원인데 어떻게 정산을 하셨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게 거짓말한 겁니까? 이게 뭐가 진실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는 정산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게 잘못 보고 받으신 거죠? 제가 비용 받은 지불했습니까? 보고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받은 보고는 그렇습니다. 정산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네, 이거 후원 받은 숙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최근에 여러 보도자를 통해서 후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정산 절차를 처리 중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앞뒤 안 맞게 답변하시는 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하다고 얘기하셨으면 죄송하다고 하셔야지. 이미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이 자리까지 나와서 그런 태도는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송구스럽다고 이 말씀드렸고요. 잼버리 사태 국제적 망신을 불러온 상황에 일조한 것이기 때문에 좀
좀 명심하시고 관련해서 좀 숙고하시고 언론에도 그 제대로 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수경을 같이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님, 그 최근 연이어 오르고 있는 교통비, 유류비, 각종 소비재 때문에 우리 국민들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체감은 하고 계십니까? 여건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정유사에 요청한 바는 없고요. 아마 경제부총리께서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시죠. 걱정해 주신 부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한 1, 2개월 전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원래는 인상으로 다시 복귀를 시키려고 그러다가 세금 낮춰주는 조치를 지금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시중의 유류 가격을 유류 가격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세제상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생 안정의 제일 첫걸음이 물가 안정에서 시작한다. 저희들 그런 자세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